이미 시작했다고. 네, 저는 아직 시작한지 몰랐는데 12번째. 예, 진짜 다음 주에는 그만 나오고 싶다. 예, 탄핵 버스킹 어느새 12주차가 됐습니다. 매주 쉬지 않고 이렇게 탄핵 버스킹 함께 해주시는 진짜 시민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탄핵 버스킹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박주민 TV가 처음 기획을 해서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게스트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 국회 상임위원장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자 우선 제가 네. 네, 국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신 김영호 의원님 인사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교육스럽지 않은 사람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네, 우리 김건희 논문만큼은 제 임기 내에 매듭짓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얼마 전 이제 숙명여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은 표절이 맞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줘서 우리 국민께 드린 저의 약속을 지키게 됐고요. 이제 후속 조치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잘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오늘 탄핵 버스킹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우리 국민들의 지혜도 빌리고 또 국회 투쟁력도 키워서 반드시 조기에 매듭짓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용호 의원님 벌써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주민 의원님도 하십시오. 예, 저희 은평갑이 자랑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하나는 저 작은 깃발이죠. 네. 그리고 인천 서구을. 네. 저게 원래 원조가 저희 은평갑입니다. 이제는 거의 전국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다 적었어요. 저희가 최초로 썼습니다. 예. 예?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아카데미 사업을 저희가 다른 지역위원회에 많이 전파했습니다. 예. 두 가지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은평갑 당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박주민입니다. 아이 잘생겼어. 그러니까 예, 비절개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절개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지만 헤어가 많이 풍성해지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저희가 이제 광화문 날씨가 하늘은 굉장히 쾌청한데요, 눈이 간헐적으로 내리고 있고 오전에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고 곳곳에 따라서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북 지역, 경남 지역에서는 산불 때문에 화마와 싸우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애통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정치로부터 기인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시민들께서 지금 이 답답증이 드디어 울화증이 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 내란성 울화증으로 잠 못 드는 밤을 어느덧 120일이 다 되어 가는 거죠.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단 제가 세 분 의원님들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도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도, 그리고 지금 로마 교황청에 계시는 유흥수 추기경 님도 빨리 탄핵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헌법재판소는 뭘 하는 건지, 왜 이게 이렇게 기일이 전 국민 전 세계인이 다 하는 거를 왜 이분들은 이렇게 기일을 늦추는 건지, 그 이유를 조금 각각 취재하신 내용도 있으실 테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추측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혼선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 질문만큼은 이 두 분의 법률가에게 말씀을 좀 청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것은 너무 찌라시 수준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듣는 얘기들은 있는데 그 듣는 얘기를 가지고 저희가 추측이나 예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추측이나 예상을 다 빼고 들은 얘기만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 제가 한 2주쯤 전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안에서 한 2명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 얘기를 드렸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제로 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죠, 토요일이니까 이번 주 초에 들었던 얘기는 수요일인가, 우리 대표님 선거가 목요일 날 나왔나요? 수요일 날 나왔나요? 수요일 날 나왔죠. 수요일 날 들은 얘기인데, 수요일 날도 그날 헌재 평의가 열렸는데, 보통 평의를 하면은 전에 이제 평의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좀 달라고 한다거나 추가로 조사해서 달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평의하는데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일 날은 평의가 열렸지만 새로운 자료가 제공되거나 올라간 건 없었다. 요런 요구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요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만약에 좀 생각을 해보면, 추가 자료가 안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내부 논의는 사실상 더 추가 자료를 받아서 할 만큼 뭔가 남아있진 않은 단계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더 검토할 게 없는데 결론이 안 나오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예측을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답답한 상황인데, 여튼 새로운 자료가 뭐 올라간다든지 막 이래서 활발한 토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이미 끝난 거고, 그 단계에서 그러면 선고로 갈 거냐, 판결과 선고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합의가 안 돼서 그냥 진짜 어떤 매체가 보도하듯이 대드락 상태인 건지, 요거는 조금 더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더 보탤 건 없는 상태이고 정보도 없어서 이 정도로 일단 네. 누구 한 명이 사인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한두 명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더 검토해보자, 더 챙겨보자,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얘기를 조금 보태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지난번 한덕수 총리 이 권한대행의 그 탄핵 심판 선고에서 드러난 성향들 이제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보아할 때 실제로 5대3 상황은 맞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의 재판관이 0.5의 가능성을 가지고 5.5 대 2.5로 자꾸 움직인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상황인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4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있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9인 체제로는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면 다시 변론 갱신 절차를 들어가서 다시 또 재판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것은 피청구인 측에서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또 무한정 늘어져서 그 사이에 뭐 빠지고 막 상당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 같고요. 그래서 18일 전에 결론은 난다. 그러면 1번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2번 4월 11일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세하냐, 그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4일보다는 11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라는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취재를 계속 해도요 특별한 건 안 나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마 그 아침까지 취재한 기자들의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여하튼 답답하시지만, 근데 또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여론의 눈치를 상당히 보는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데, 특히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다시 70%가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보다 2%포인트, 그러니까 전체는 58에서 60%로 2% 올랐고요. 중도는 70%를 찍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탄핵은 되어야 하고, 빠르게 이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종식하라는 것이 중도와 전체 다수 국민들의 판단인 거다라는 게 이제 매주 NBS의 경우에는 격주로 확인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헌재의 일정 정도의 직무유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이제 서두에 바람을 잡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고, 제가 취재한 내용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날씨가 추워요. 참 특이합니다. 장미꽃이 파란 장미가. 파란 장미. 예. 사실 지금 눈은 오고 우박은 떨어지고 벚꽃은 피고 목련은 또 피어 있고 참 특이한 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미스터 지금 날씨가 나라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눈비 오고 꽃은 피어 있고 막 너무 혼란스럽고 오락가락하고 우울하고. 우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즐겁고 유쾌하고 신나고 재미있게 질서 있고 위트 있게 웃겨야 돼요, 의원님. 웃겨야 산다. 예? 어젠가 박구영 교수님 네. 교수님 아시죠? 네. 제가 박구영 교수님 만나 뵀더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본인이 쭉 생각하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당은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해서 미리 다 준비를 해라. 그러나 시민들은 그리고 당원들은 좀 즐겁고 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많이 미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부탁하는 거야, 박구영 교수님? 자기도 안 되면서. 국민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죠. 근데 약간 주변 사람들을 계속 좀 설득하고 모아나가려면 약간 그런 밝음, 당당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막 돌아다녀 보니까 요새 최대 유행어 아십니까? 최대 유행어? 네? 학시. 확실히? 요새 그 몰라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요새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드라마의 학시. 제가 저희 제작진께서 올려주실 수 있으면 그 만평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시 이렇게 한 다음에 탄핵하고 놀러가. 탄핵하고 스포츠 경기 나가. 이제 이런 만평 올려주셔서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헌재에 대한 비판을 담는 만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추가로 또 한번 다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그 헌법재판소가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마이 PD 여러분, 박기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파수가 막, 자. 그러나 저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너무나 송구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웃으면서 즐겁고 유쾌한 방법으로 이 고비를 모두가 함께 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지혜롭게 상황을 극복했던 저력을 가진 그런 국민들입니다. 현장에 너무 춥긴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질문 하러 현장에 왔다. 이렇게 이 질문을 안 하면 난 오늘 집에 못 간다. 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네, 제가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거 보면은 그 수로가 다 돼 있는 용기가 있는데 꼭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 있어요. 그거는 꼭 비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헌재를 바라보는 게 꼭 그런 천수답 바라보듯이 비가 오길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에서 떠들고 의원님들은 국회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민주당 의원님만 3분이 계셔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좀 국회에서 세게 싸워라 라는 시민적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걷기는 시민들이 해도 될 것 같다. 그 광화문 광장도 시민들이 채워도 될 것 같다. 국회의원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무소불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개혁신당 빼더라도 189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힘을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함으로써 힘을 발휘해야 된다. 다음 주 국 본회의 연속 이틀 잡아야 됩니다. 잡힙니까?
뭐 잡아야죠. 네, 뭐 저도 뭐 늘 그 사실 원내 원행 병행해서 투쟁하자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그 광화문에서 어저께도 이제 시민들로부터 항의도 받았어요. 광화문 집회는 시민들이 할 테니 의원들은 원내에서 투쟁하라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 원외 투쟁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분들이 광화문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위원장분들 함께 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조금 자기 사적인 시간 줄여가면서 특히 원내 투쟁을 좀 강행하는 차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오늘 제가 좀 홍보를 하자면 김건희 가족 측근 비리 민주당의 그 국민 특검이 도입이 됐거든요. 이제 특검이 사실 김건희 특검이 진작 도입이 됐어야 됐는데 거부권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 측근들 비리를 한 100가지 정도 한번 수집을 해보자라고 해서 하나하나 뭐 수집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100가지가 나오겠어 그랬는데, 여기가 이 100가지 리스트인데요. 사실 100가지가 넘게 나왔는데 이거를 함축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어요. 너무 많아서. 거기다가 어저께 그 심우정 딸 그 외교부 국립외교원 티켓 채용 문제가 이제 101번째 측근 비리로 포함이 됐는데요. 저희 국회에서 이제 국회 거부권 때문에 이제 무력화되는 거 말고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청문회와 국정조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도 병행하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의 탄핵 문제도 우리 원내에서 좀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빨리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용호 의원님 한 말씀 주시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 가지고 이렇게 변론 종결 이후에 한 달 넘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의 책무를 지금 방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비판을 하고 싶고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파면 8대0 만장일치 결정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각하결정문하고 기각결정문을 쓰는 게 법률의 영역에서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한 달 이상 계속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법률가들, 뭐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이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첫 질문에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좀 답답했던 게, 당연한 만장일치 파면 사건을 왜 이렇게 끌고 있을까? 사실 저희는 정보가 없어요. 여러 가지 100만 가지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다 그거 설이고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역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긴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소위 고위지연파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고위지연파 재판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명분과 그런 것도 없이 이러저런 변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령 고위지연파가 뭐 각하나 기각 주장을 하면서까지 지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회는 뭘 할 수 있을까? 한덕수 대행의 생각을 바꾸는 조치들이 한 축에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축은 한덕수 대행의 생각이 빠른 시간 내에 바뀌지 않을 거를 전제로 한 또 하나의 대응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회에서 어제 국회의장이 소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그 임시지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의 그 재판관 지위를 임시적으로라도 빨리 인정을 해라 라고 하는 신청을 어제 접수를 했고요. 이 신청 같은 경우는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결론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갑론을박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구인 체제에서 온전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는 것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한덕수 총리의 생각을 바꿔서 한덕수 총리가 움직이게 하는 방안들도 다각도로 좀 모색 중입니다. 일단은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 절차를 추진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직무유기 관련한 그 형사 고발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다양한 압박 조치들,
뭐 심지어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조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되고, 저는 이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도 좀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소장이 지금 공석이긴 하지만 직무대행 계시잖아요. 지금 스스로 내린 헌재 결정을 2번씩이나 지금 한덕수 대행이 무시하고 있거든요. 짓밟고 있는 거예요. 헌법과 헌재를 다 짓밟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사건과는 무관하게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다각도의 어떤 조치들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긴 합니다. 예. 자, 네, 저는 이용호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다만 이제 사법부와 행정부의 그 엘리트들에게는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압박해도 헌재 그 재판관들의 그 심적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사실 그 엘리트들, 행정부, 사법부 엘리트들을 동원해서는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국민특검, 이 100가지의 여러 가지의 김건희의 사적인 비리 문제를 다시 들춰내서 우리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공분해서, 결국 아까 우리 장윤성 기자님 말씀처럼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민심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 민심의 축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분노가 폭발했을 때 헌재가 재판관들이 결정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사실 최순실 박근혜 아주 매우 사적인, 아주 민감했던 이런 비밀스러운 CCTV 같은 광경이 노출되고, 최순실 씨가 옷값 돈 계산하는 CCTV, 이게 매우 아주 사소한 범죄 사건 사고지만 국민들은 그런 데서 분노해서 당시 광화문에 300만 400만 민중들이 나와서 박근혜 탄핵을 추진했거든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터 100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 김건희 윤석열 측근 비리에 대해서 다시 리마인드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무도한 정권을 국민 여러분들이 단 1초도 견딜 수 없다라는 그 분노가 표출해야지 헌재 재판관이 저는 결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특검에 전 몰빵할 생각입니다. 국회가 쓸 수 있는 권한이 다양하진 않지만 강력한 수단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다스베이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그 권한을 풀 스윙으로 쓸 각오가 돼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다 A 수단이 있다, B 수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에 대응한 방안들을 세우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강력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써서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저는 기자니까요. 네,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헌법재판소 주변이나 전직 헌법연구관들이나 이제 쭉 취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가설들이 흘러다니는데, 이제 앞서 이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1번은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4월 18일 이전에 돌아올 경우, 그거는 한덕수 총리도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입니다. 예, 고발하시면 안 되고요.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가지고 그럴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고 18일에 이미선, 문영배 두 사람이 빠지면 7인 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인 체제에서 4대3 기각설도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4월 18일 이후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주차, 두 주차 넘어서 3주차 넘고 기일을 계속 흘려보내겠다라는 전략인 거고, 종국에는 윤석열의 그들 표현에 따르면 생환이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그것은 초반에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상정을 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썼었는데,
느닷없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변경되는, 급변침하는 새로운 전략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랬을 때 어차피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8인 체제에서 이것을 끝내야지,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서 배석은 할 수 있지만 재판에 참여를 하면 이건 또 다시 길어지는 거거든요. 변론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그리고 그걸 반드시 요구할 거고요. 그러면 더 기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4월 18일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도 심각한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탄핵하면 중도 역풍 이 얘기가 아직도 있습니까? 당내에? 탄핵하면 뭐 중도 역풍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예,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보는데, 예. 저는 뭐 신중파들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좀 신중해서 조금 더 많은 뭐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수를 놓고 보시고 좀 속이 깊으신 분들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이 광장에 목소리가 한 대로 이제 모아지고 있고, 의원들은 또 광장에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장에서 여러 우리 시민들의 또 목소리 들었는데, 아까 박주민 의원님과도 잠깐 말씀 나눠보니까 다들 그 광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뭐 신중하신 의원님들도 결국은 이제 광장의 목소리대로 좀 그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비슷하죠? 우리 장윤성 기자님하고 제가 생각이 조금 다른 지점을 좀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재가 왜 이렇게 선고를 늦추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하시잖아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8대0 만장일치는 뭐 부동의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변수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또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은 뭘까? 저는 5대3 대드락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염두를 해둔 그 대응 방안을 지금 우리 당에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그 5대3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5대3으로 선고를 못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까지도 염두를 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구인 체제를 완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투입이 됐다, 들어가서 보니 5대3 구도가 아니다, 이러면 회피하면 됩니다. 관여 안 하면 돼요. 자기가 관여 안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서 보니 5대3 구도가 실제로 맞아, 그럼 들어가서 변론 재개해서 갱신하고 평의 참여해서 선고하고, 이게 남은 시간이, 저는 투입의 마지노선은 다음 주 초중반, 다음 주 중반,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안에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다음 주까지만 투입이 된다면 그 다음 주에 갱신해서 변론 재개해서 갱신 절차 한 주 받고, 그 다음에 평의 참여해서 마무리 선고하면 됩니다. 가능하고요. 그런데 다음 주까지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그 카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현재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결국은 4월 18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맛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대비책까지를 마련하고, 물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대비책은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투트랙, 한덕수 대행의 생각을 바꾸는 것과 한덕수 대행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입시킬 수 있는 수단,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컨틴전시 플랜,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헌재를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안전장치로 마은혁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어제 의장이 밤에 늦게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이제 넣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마은혁에게 재판관의 지위가 생깁니다.
근데 헌재가 이미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과 모순되는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기네들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마은혁은 일단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은혁 등 재판관들이 판단하겠죠. 이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하나 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도 헌재가 안 된다 그러면 헌재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해야 됩니다. 헌재를 경유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아, 전략이어서? 예. 빨리 얘기해. 예?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으니까요. 궁금해요, 해보죠. 언니. 아, 오픈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곤란해지니까.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계속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 최악의 상황인데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해야 되는 일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탄핵을 하면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작업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할 때. 근데 파면시킬 때 쓸 수 있는 방법, 요건 좀 아닐 수 있다는, 뭐 면밀히 검토는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노종면 의원이 얘기하신 일괄 탄핵 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일괄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의견들을 제시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는 없고요. 사실 그런 탄핵이라고 하는 전술이 어떤, 저는 이제 간접적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단 개념과는 별개로 제가 우리 탄핵 버스킹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역사적 단죄의 선례를 남기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과 지금의 당장의 어떤 헌재 파면 이거를 도출하는 것과는 또 이제 같이 조금 그 결을 달리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이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바로 그 파면을 끌어내는 가장 유효타인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들은 조금씩 다른 지점은 있는 것 같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윤석열은 탄핵 심판대에 올라가 있죠.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지금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명이라도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그 결정문에 남긴다면은 그 사람의 법관 30년, 40년 인생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냥 남기는 거예요. 그런 오판을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생각해보시면 만에 하나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 내란죄라고 하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계속 받아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내란죄가 뭡니까? 국가를 상대로 이걸 뒤집겠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국군 통수권자로 돌아온다? 이런 정말 희대의 코미디 같은 역사의 그 전 세계 웃음거리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안 하리라,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간절한 마음이고요. 그렇죠. 한번 진짜 네, 잠시만요. 잠깐만요. 질문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인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일 뿐일 수도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그 8명 중에 한두 명이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 제가 여러 패널들 분들 많은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 한두 명이 그렇게 맡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면 그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식으로 굴러간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우리 국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여기 광장에 나와서 매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서너 번 매일 나와서 소리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재 재판관들 중에 한두 명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뭔가 지연시키든 뭔가 좀 안 되게 만들든지 하려고 하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 이영호 의원이나 김영호 의원님 그리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렸고 더 뭐 다른 방법들 말씀 못 드리는 방법까지도 강구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방법들까지 감안해 가면서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시민분들께서는 지금까지도 너무나 훌륭하게 해주셨는데 다소 지연되는 이 상황이 죄송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광장은 뜨겁게 달궈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요, 그리고 주변 분들도 많이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보수적인 법관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동창회나 송년회를 못 갔다. 가기만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박근혜 탄핵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그 정도로 약간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보수적인이라는 사람들 주위도 그런 분들이 좀 메워주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분들 지금 잘해주고 계시고요. 조금만 더 같이 힘내시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당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것 모든 거 다 강구하고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제가 또 네. 제가 좀 나이를 좀 먹었어요. 근데 저는 해공 신익기 선생 경기도 광주 거기가 고향이고 평창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이게 얘기하는 거지만 박용수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성.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와요. 왜 오는 이유는 이 한덕수하고 최상목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육아를 고수업을 칠 때 옆에서 점잖은 사람이 말은 못하고 똥 먹어 비 먹어 이러고 있을 때 뒤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나같이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야 덕수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거에 하루하루 시간을 끌어가는 이유가요, 걔네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은요 직설적으로 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법으로 절대 골라낼 수 없어요. 하루 일기 때는 뒤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럴 때 그 화투판을 엎어야 돼요. 중기를 딱 시켜놓고 그래야 헌법재판관들이 어이 뜨거워. 그리고 제가 또 김복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저희 성당 교구 한 분이 친해요. 근데 그 교구가 저한테 얘기해요. 김복형이는 절대로 인용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시중에 듣는 소문이라고 또 틀려요. 왜 그러냐? 나는 진짜 그래요. 나 그 교구를 내가 믿어요. 교구 점잖은 분이에요. 아주 친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닥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저렇게 지랄을 해서 저거 교구 달래주려고 시간 끄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건 아는데, 어저께부터인가 제가 약간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장 기자님도 그렇고 여러 그 유튜브를 찾아보고 신문을 보고 다 기사를 살펴봐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풀까라는 생각을 할 게 없어요. 무조건 모여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우리 생각을 이렇게 가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와야 돼요. 시간 나는 사람은 무조건 와야 돼요. 저는 매일 와요. 김천에서부터 매일 KTX 타고 매일 왔다가 매일 가요. 여기 아마 나본 사람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방법 없어요. 저 도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8사람 전부 다 하늘이라고.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요, 하늘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기우제 지내는 방식으로 그냥 모이면 돼요. 우리는 옳은 길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고 모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 주신 선생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똑같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햇빛이 이렇게 탁 쪼이고, 이거 뭐 큰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미예수님. 예, 다행입니다. 네, 어쨌든 그 많은
광장에 계신 시민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은 3월 초면 탄핵이 돼서 5월에 벚꽃 대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벚꽃이 이미 피고 예, 목련도 피고 다 꽃은 피고 물론 오늘 눈과 모박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식을 반하는 결정들 특히 이제 윤석열의 3월 8일 구속 취소 3월 7일 구속 취소 3월 8일 석방 사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정말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부터 무언가 뒤틀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답답함들이 좀 켜켜이 쌓여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현장에서 예. 저도 박근혜 탄핵 당시에 광화문에 촛불 집회 정말 1차부터 끝날 때까지 쭉 앉아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제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광장에 다시 앉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10년이란 세월이 가기도 전에 다시 한번 광장에 앉아야 하는 그 상황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저도 많이 답답해서 윤석열이 석방됐을 때 한 일주일을 참 벌레처럼 살았어요. 너무 허무하고 너무 무기력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나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광장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쿠데타가 아니고 친위 쿠데타잖아요. 사실상 실패할 수가 없을 그런 쿠데타였기 때문에 길어진다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 주셨던 분처럼 광장에 모이는 시민의 힘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민이 나서서 결기로서 투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민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시면 저는 언제나 나와서 민주화재단을 위해서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민주시민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힘을 이렇게 결집시켜주는 데에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 오늘 우리 시민분들이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들의 역할, 당의 역할 말씀 많이 주문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나가는 그 역할도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관들 중에 혹여 불가능한 각하 기각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그것은 안 된다 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계속 냈을 때 그런 국민들을 바라보고 과연 그런 법기술적인 판단들을 계속 고집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져서 계속 헌재에 전달되는 것 그것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어떤 방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두 분의 시민의 목소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셨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국회 기능을 좀 다시 살려서 광장은 시민들에게 맡기고 국회가 좀 더 가열차게 좀 싸워달라는 주문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 목소리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헌재 재판관들의 마음의 변화도 우리가 좀 유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하고 계세요. 예, 현장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8인의 재판관 분들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님을 왜 임명이 됐는데도 왜 재판관으로서 복귀를 시키지 않는 것인지 계속해서 8인의 헌법재판관 분들의 인용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8대 0으로 인용이 되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헌법재판관의 전체적인 그 재판관으로서 임명이 됐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임명이 그 헌법재판관의 으로서의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 분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우리 사회의 그 헌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8대 0, 뭐 5대 3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위헌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가 그 시민분들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그 시민분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하루 또 하루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광장에 모여달라 이거 자체 광장에 언제든지 모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학적 용어로서 골든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골든타임의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기다려서 광장으로 모여달라 지금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헌법이 자인하는 것을 묵과하면서도 이것 자체에 대해서 광장으로 자꾸 나와달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뭐 다음 주다가 아니라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방안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저희가 이제 아까 쭉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제 급하게 국회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의장님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걸 헌재에 넣었어요. 그게 이제 인용이 되면은 도난대행의 임명 절차 없어도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평의 등에 참여할지는 안의 내부 사정에 따라서 마은혁 재판관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러면은 일단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걸 막을 여러 가지 비책이 있어요.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어요. 여기서 저희들이 몇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지금 잠깐 일어났다 온 게 지도부하고 통화하고 온 건데 몇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말씀 나중에 좀 드리겠다라는 걸 드리겠습니다. 그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판을 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가처분이 3일 만에 인정된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헌재가 이거 시간 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가처분은 탄핵 사건 이런 것과는 다르게 과반수, 즉 5명만 있으면 인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국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점이 한덕수 총리의 이런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분노와 질타를 하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한 적 전혀 없고 굉장히 저희들도 분노스럽고, 이 지점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최상목 대행 시절에 계속 똑같은 행태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부터 최상목 대행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걸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엊그제 그 헌재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그런 행태가 위헌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은 또 사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 사유가 저는 충분히 된다, 파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고 권력자가 계속 헌법 위에서 군림하고 헌법을 짓밟는 행태를 단호하게 어떤 처분하지 않고 이렇게 놔두면 이 역사적 선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 있어서는 선생님하고 동일한 의견이고, 민주당 의원님들 그렇게 의견 모아가고 있고요. 조만간에 판단 결정을 추진할 겁니다. 네, 또 한 분 시민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구릉에서 온 노구선이랍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근데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왜냐면 이 헌재에서는 지금 내가 듣기로는 뭐 4월 18일도 넘어간다 6월달까지 간다 이러는데 너무나 지금 민주당이 너무 뒤늦게 막 적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지금 오늘 여기 왔는데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뭉쳐가지고 뭔가를 좀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 저도 모르겠고 마음만 답답하고 진짜.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투표도 나도 생각해보고 많이 내가 좀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될 거다 진짜.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합쳐가지고 뭔가를 헌재로 가서 뭐 결판을 내든가. 제가 듣기로는 소스를 듣기로는 잠깐은 뭐 얘기 들으면은 6월 18일날 뭐 넘어가고 또 윤석열 파면이 안 되고 계속 밀고 간다는데 진짜 우리 국민이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저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에서 좀 뭔가를 좀 이뤄내야지. 이건 이렇게 그냥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좀 제발 좀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탄핵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정확히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이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재에서 이상한 결정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헌재 압박,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필요하고, 또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한덕수 총리, 최상목 그 부총리 이런 위헌적 행태에 대해서 단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어떤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다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헌재는 지금까지 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건가? 딱 이 하나로 다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헌재를 그 정점으로 하는 이런 우리 국민적 어떤 공분과 이런 대응 방안들을 총 집중해서 다음 주에 모든 걸 좀 쏟아붓는 그런 행동들에 나섰으면 좋겠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다음 주에는 다 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저기 민주당 저기 의원님들 최고로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이제 탄핵은 뭐 누구나 똑같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웃음이 터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꾸 내란을 시키고 집에 뻔히 가서 지금 있는 자체가 웃음이 터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민주당 할 수 있는 건 국회밖에 없으니까. 뭐 제가 하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식으로 다 국민들은 따라갈 거니까 열심히 좀 앞서서 잘해주겠는데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란을 일으킨 목적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민법하고 뭐 형법하고 내란법 어떻게 연결돼 형법하고 연결될지 모르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 내란을 갖고 이제 불법을 이렇게 내란을 했으면은 이게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사소송을 정의해서 나중에 헌법 이제 그 내란이 법이 확정되면 관련된 이 범죄자를 다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 파산이 되게끔 완전히 파산이 돼서 다음에 후대들에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 관련자들이 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되게끔 만드는 게 양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될 수가 있는지 그게 뭐 전혀 안 되는 건지를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뭐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니까 나중에 저희 원고들 많이 참여해서 소송하세요. 네. 자. 네. 저희가 탄핵시키고 다 힘 뺏은 다음에 소송 진행하실 거니까요. 네. 네. 사실 탄핵을 왜 이렇게 이게 늦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께서 또 거리를 가시다가도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자 해서 이제 뒷줄까지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김용남 전 의원하고 그 홍사훈 쇼에서 함께 토론을 했는데
저는 진짜 기가 막혔거든요. 최상목은 경제부총리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 채권을 사고, 예?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심지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46억의 돈을 벌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경기가 엉망진창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 이민을 간 것이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댓글창에 신을사 7적 이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위 고위공직자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은 하루에 900만 명의 시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까? 국내 주식이 빠지고 달러가 올라갈 때 심우정, 최상목은 웃었을까 울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피꺼소십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거리에 계신 나오시는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대목인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는 기일을 더 늦추지 말아야 된다.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음 주라도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 좀 열어달라, 이 부분들을 계속 국회의장님하고 당 지도부가 계속 소통 중이고요.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안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과 추진, 이 부분 또한 지도부에서 지금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사실 정말 아까 어떤 선생님 말씀 주셨지만, 저들은 헌법과 법률이 그냥 휴지 쪼가리예요.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다 위반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탄핵도 탄핵이고, 지금 내란 수괴죄로 윤석열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여기서도 사형과 무기만 가능한 게 내란 수괴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전두환 어땠습니까? 내란 수괴로 처벌받았는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버젓이 돌아다녀가지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런 일들은 정말 어떠한 은전도 필요 없다. 사면, 복권, 감형 이런 거 없이 내란죄, 군사반란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의 용서도 없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선례를 남기는 차원에서 저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또 사면법 개정안도 발의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잘 통과돼서 거부권 행사 안 되도록 우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시간이 지나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의원님들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할까요? 네. 제가 먼저 마이크 적은 김에, 아까도 잠깐 박구영 교수님 말씀 드렸어요. 광장이 항상 따뜻하고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답답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분들 모여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린데, 조금 더 밝은 에너지로 광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민주당은 최악의 또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둬가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A안, B안 이런 것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윤석열이라는 자가 계엄 또는 내란 면허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과 힘을 풀스윙할 거예요. 못 돌아오게. 그런 각오가 돼 있다. 저희가 주저하진 않는다. 그 얘기를 드릴 테니까 조금 마음을 놓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복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게 헌재는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많이 답답하신 거 잘 압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과 함께 답답해하면 안 되겠죠. 조금이라도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그 답답함을 풀어주고 국민들의 가슴을 좀 뻥 뚫리게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헌재 재판 기일이 연기되면서 변수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제 비상 행동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말씀 들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저희가 비상 행동에 돌입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국회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답답함이 좀 많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 제가 키워드는 박주민 의원의 풀스윙인 것 같습니다. 풀스윙. 예, 민주당은 풀스윙으로 응답하겠다. 예, 예, 국민들의 이 뜨거운 질문에 민주당은 풀스윙으로 응답하겠다. 네, 오늘 어쨌든 현장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발 다음 주에는 그만하고 싶다. 예, 탄핵 버스킹. 예, 예. 예, 이제는 진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예, 탄핵 버스킹 다음 주에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예, 마무리 저희가 큰 틀에서 토론으로 끝낼 수 있도록 제발 예, 부탁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